경남 지역에 유례없는 이 극한 가뭄에 전국의 소방차가 총동원됐습니다. 말라가는 논밭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닥이 훤히 드러난 저수지. 소방차들이 나란히 늘어섰습니다. 메마른 저수지를 향해 동시에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말라가는 논에도 물을 가득 실은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자 논바닥엔 간만에 물이 고입니다. 가뭄이 심각한 경남 지역에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서 전국의 소방차들이 모여든 겁니다. 물 한 방울이 아쉬운 농민들은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힘을 모아서 노력해주는 데 대해서는 위안은 상당히 많이 되죠.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줘서. 사람 목말라 죽듯이 이 배도 지금 굉장히 목말라 있거든.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물탱크차 200대, 인력 400명이 동원됐습니다. 오늘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5시에 이제 경기도 이천에서 출발해서 농업용수 지원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은 지난해 8월 강원 강릉 이후로 두 번째입니다. 신속한 물 공급을 위해 대용량 배수 펌프까지 설치됐습니다. 분당 8,000리터 물을 끌어올려 물탱크 차에 옮겨 담으면 물이 절실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오늘 하루 경남 전역에서 소방차로 실어나는 물은 2,500여 톤. 급수 지원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허순원입니다. 영남뿐 아니라 호남 지역 섬진강도 말랐습니다. 섬진강 때문에 가뭄 심각 단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 일주일 공급하고 다음 일주일은 물을 끊는 이런 극약 처방까지 내려졌습니다. 그 현장 공국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인 장성호. 상류가 거대한 풀밭으로 변했습니다. 바닥 곳곳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지금껏 물속에 잠겨있던 마을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뭄으로 장성호의 수위가 크게 줄어들면서 숨어졌던 다리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남 광주 5개 시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장성호의 저수율은 28.2%. 저수율이 40%대로 내려갔던 한 달여 전때보다도 더욱 악화된 모습입니다. 최근 물 공급을 받은 논은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농민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삭 폐기 때라 제일 물이 필요할 때지. 걱정이 되지. 농민들은 걱정하지 지금. 태풍이라도 올라오면은 비라도 올 줄 알았는데.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급기야 단수 기간을 더 늘리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2, 3일 단수하고 다시 물을 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7일 통수하고 7일 단수하고. 전북 지역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상류인 옥종호는 메말라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저수율은 18.6%,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부로 가뭄 대응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심각한 거죠. 비가 그만큼 올해 너무 많이 안 왔으니까 심각한 겁니다. 일단 농업용수 공급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한해 농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농민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보통 물난리라고 하면 홍수를 떠올리죠. 남해안 섬마을 사람들은 물이 턱없이 부족해서 난립니다. 지하수가 고갈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끌어모아 겨우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섬마을로 배영진 기자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통영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가량 걸리는 섬 추도입니다. 상수도가 없어 140명 주민은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올 들어 비가 내린 날은 44일. 강수량은 평소의 절반도 안 됩니다. 폭염까지 더해져 지하수는 이미 고갈됐습니다. 가뭄 때문에 옥수수는 말랐고 어른 키만큼 자라야 하는 참깨는 이렇게 성장이 멈췄습니다. 생활용수도 동이 났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급수탱크에 모아 사흘에 한 번씩 20분가량 급수하는 게 고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손빨래와 설거지를 겨우 할 뿐 세탁기를 쓰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화장실조차 제대로 가기 어렵습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남자들은 솔직히 좀 밖에서 어디 볼일을 보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중 목욕탕은 몇 달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마음대로 이제 씻지를 못하고 물통에다 물로 받아놓고 손을 씻는다든가 이런 개념이 많이 불편하지. 매주 한 차례 생수를 씻고 오는 급수선이 주민들에겐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원한 비 소식이 오기만 바랄 뿐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산강은 초록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폭염에 왕성해진 개구리밥이 수면 위를 덮어버린 겁니다. 안에서 물은 썩고 어류는 숨을 못 쉬는 이 생태계 재앙이 우려된 상황을 배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영산강입니다. 푸른 물줄기는 온데간데 없고 숲과 강물이 구별되지 않을 만큼 강 전체가 짙은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면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쌀알만한 타원형 잎사귀들이 빼곡하게 모여 강물을 뒤덮고 있습니다. 물에 떠다니며 사는 개구리 밥입니다. 수온이 높고 유속이 느릴수록 빠르게 번식합니다. 폭염 때문에 일단 강수량이 적고요. 영산강 기본적으로 하천 유지수가 부족합니다. 유속의 흐름도 느리고요. 지금 냄새 악취도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강수량은 147.6mm,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비가 내린 날도 9일에 불과해 개구리밥이 빠르게 번식할 최적의 환경이 된 겁니다. 개구리밥 자체가 유해식물은 아니지만 수면 전체를 가리는 순간 생태계에 재앙이 됩니다. 햇빛과 산소가 차단되면서 물이 썩고 용존 산소량이 떨어져 어류 떼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수문 개방 등을 통해 하천의 흐름을 확보하는 응급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애타게 기다리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그리고 산지에 태풍 차놈 영향으로 오고 있다는데요. 강릉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기자, 남부지방에도 좀 오면 좋을 텐데요. 어느 정도로 오고 있습니까? 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경포해수욕장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강한 너울성 파도가 해안가 쪽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열대저압부로 약해진 태풍 차놈이 한반도에 동풍을 불어넣으면서 동해안 지역에 오늘부터 사흘간 비가 옵니다. 강원 경북 동해안 산지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극심한 가뭄에 단비가 절실한 경남 지역에도 최대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경남 쪽에 너무 가뭄이 심합니다. 경남 쪽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그 비가 좀 많이 와서 그쪽에 해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놈의 영향으로 동서간 기온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반면 강릉은 22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동풍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동쪽보다는 서쪽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제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가뭄 때문에 초비상인데 이웃국가 중국과 일본은 태풍 영향으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중국엔 태풍 돌핀이 상륙하면서 트럭도 쓰러뜨리는 강풍이 불어닥쳤는데요. 태풍이 끝나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중국 곳곳이 물바다입니다. 베이징에서 성시원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물을 열심히 밖으로 내보내보지만 얼마지 않아 다시 들이닥칩니다. 마을 공무원들은 아예 잠수해 배수구를 막은 오물을 걷어내는가 하면 구조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고립된 주민들을 구합니다. 주민 중에는 생후 15일 된 아기도 있었습니다. 트럭도 쓰러뜨리고 쓰러졌던 농구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렇게 엄청난 강풍을 몰고 다닌 13호 태풍 돌핀이 이번엔 동부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돌핀이 내륙으로 이동 중 북쪽에서 오는 찬 공기와 결합해 거대한 비구름이 형성하며 곳곳에 호우를 쏟아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个别气象站点可达500毫米以上。 중국 정부는 태풍과 호우로 인한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를 공식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하이에선 일부 주민이 집 침수로 감전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오는 15일까지 폭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